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소프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언플러그드 활동 4교시 카드 뒤집기 마술을 배워볼 거고요. 이 카드 뒤집기 마술은 컴퓨터 과학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영역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의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어,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과 오류를 정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 카드 뒤집기 마술을 통해서 2차원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오류 검출, 검증 코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류 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류 검출이란 우리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손상되는지 받은 컴퓨터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컴퓨터에서 이런 오류가 생길까요? 크게 보면 예를 들면 물리적인 충격이 있겠고요. 뭐 하드디스크나 USB에 떨어뜨린다거나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자성을 가진 물질이 반도체라던가 혹은 디스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거나 전파 혼선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이거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를 감염시키거나 혹은 해킹을 해서 원본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검출해내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내 이 계좌에서 상대편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사람의 계좌번호, 상대방의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체를 됐다는 것을 은행 본사에 인터넷으로 자사 은행 네트워크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중간에서 전파 혼신이 나거나 혹은 그 해킹을 통해서 숫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면 이것은 본사 은행에는 은행 계좌에서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십시오라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우리 이 고객 입장에서도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이체가 되고 또 실수로 이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은행 직원은 상당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오류가 꼭 발견되고 그걸 정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오류를 검출해서 오류 정정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오류가 발생을 하면 데이터를 다시 보내달라는 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데이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류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우리가 발사한 뉴 호라이즌스 호라는 저희 그 위성이 명왕성 근처에 갔습니다.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48km고요. 만약에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냈는데 이 사진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다시 지구에서 뉴 호라이즌스호로 여기 데이터 사진에는 오류가 있으니까 다시 보내달라라는 신호를 다시 보내서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보낼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지구와 명왕선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 사진 데이터라든가 전파가 왕복하는데 9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기다려야만 새로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작은 오류일 경우에는 그 오류를 그 실시간으로 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카드 뒤집기 마술인데요. 이걸로 오류 검출에 대한 단원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물로는 앞, 뒤가 다른 카드 36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집에서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만들거나 혹은 집에 있는 트럼프 카드, 뭐 없다면 화투 패도, 고스톱 패도 괜찮습니다. 앞, 뒤에 색깔이 달라서 구분이 가능한 카드 36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일단은 바닥에 이 마술은 상대방이 한 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카드를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놨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이 한 장을 바꿨을 때 내가 보지 않고 그걸 알아맞추는 그런 마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닥에 상대방에게 그 카드 36장의 카드 중에 25장의 카드를 상대방에게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가로 5장, 세로 5장이 되는 그렇게 카드를 바닥에다가 내려놔 달라고 하고요. 이때 카드의 앞면이 보일지 뒷면이 보일지는 상대방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넣게 됩니다. 최대한 어렵게 넣어 달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한테 이 카드를 마술을 좀 더 어렵게 해볼까 하고서는 이 5개씩 나와 있는 이 카드의 오른쪽과 아래쪽에 한 줄씩 카드를 더 내려놓게 됩니다. 이 영역에 11개의 카드를 더 내려놓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이 마술의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카드의 앞뒷면을 선택하는 규칙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줄, 그러니까 가로는 지금 현재 5줄이 깔려 있고 세로도 5줄이 깔려 있는데요. 6장을 놓음으로써 이 한 줄에 있는 6개의 카드에 이 검은색 카드, 뭐 혹은 앞면의 카드 하나를 정하세요. 여기서 검은색 카드를 하겠습니다. 검은색 카드의 장수가 항상 짝수가 되도록 그렇게 카드를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맨 위에 칸 가로줄에는 이쪽 줄에는 자 검은색 카드가 지금 하나, 둘, 세 장이 있습니다. 3은 홀수죠. 짝수를 만들려면 하나에 더 카드를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4로 만들면 짝수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줄 검은색이 3개이고 자, 세로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은색이 2개. 현재 짝수죠? 그러니까 더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가로줄에는 검은색을 추가해서 짝수를 만들어주고요. 세로줄에는 그냥 흰색을 놓아서 그대로 짝수 2개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가로행과 세로행을 모두 다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시로 든 카드에서는 6번째 줄의 카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로줄은 하나, 둘, 셋, 4개 짝수가 되고요. 두 번째 줄도 하나, 둘, 짝수. 세 번째 줄도 하나, 둘, 셋, 4개 짝수. 다 짝수줄이 되고요. 세로도 한번 볼까요? 세로도 하나, 둘, 셋, 4개 짝수. 자, 하나, 둘, 셋, 4개 짝수. 자, 가로와 세로의 카드에서 검은색 카드의 개수가 모두 짝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겐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그냥 더 어렵게 해서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가리거나 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을 테니까 이 카드 중에서 아무 카드나 한 장을 뒤집어 봐.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이 카드를 뒤집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거나 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상대방이 카드를 여기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를 바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대방이 다 바꿨으면 앞을 보고요. 이제 볼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맞출까요? 물론 여러분은 상대방이 현재 어떤 걸 카드를 바꿨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상대방이 아까 전에는 가로, 세로의 카드에서 검은색 카드의 개수가 모두 짝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카드 하나를 바꾸게 되면 그 카드가 속해 있는 가로줄과 세로줄은 검은색 카드의 개수가 홀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상단의 카드 짝수네요. 자, 짝수고요. 자, 세 번째 줄 보면 검은색 카드가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홀수죠? 이 카드가 지금 현재 3개고요. 자, 그럼 세로를 보면 자, 첫 번째 세로줄 2개, 두 번째 4개, 2개. 네 번째의 세로줄의 카드가 또 홀수네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이 카드, 이쪽 줄은 지금 홀수 3개의 카드가 되고요. 이쪽 줄도 자, 3개의 카드가 됐죠? 그러면 이 두 줄이 겹치는 곳에 여기에 있는 카드가 바로 상대방이 바꾼 카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깜짝 놀래켜 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이 한 번의 예제가 아니라 지금 가로 6장, 세로 6장, 최소 총 36개의 카드 중에서 아무거나 상대방이 한 개만 바꿔도 이렇게 뒤집어진 카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새로운 카드입니다. 전혀 다른 카드인데, 상대방에게 카드를 뒤집어봐 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미 뒤집은 카드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대방이 뒤집은 카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는 검은색 카드가 4장, 두 번째는 2장, 세 번째 줄은 4장, 다섯 번째 줄 4장, 2장, 맨 마지막 줄이 검은색 카드가 3장으로 홀수네요. 자, 하나 찾았고요. 자, 세로 줄 찾아볼까요? 2개, 자, 4개, 2개, 4개, 3개. 다섯 번째 세로줄이 또 검은색 카드가 3개네요. 그러면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이 카드가 바로 상대방이 뒤집은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카드 트릭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6번째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상대방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11장의 카드를 추가를 했지만 이 11장의 카드가 나머지 카드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값들을 저희가 검증 코드라고 하고요. 이런 검증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류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또 오류를 정정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증 코드를 이름은 페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리티 비트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 검출을 위해서 추가되는 비트, 저희가 6번째 그런 것들을 비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사용한 것은 짝수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로줄이나 세로줄의 데이터에서 검은색의 카드 개수를 저희가
짝수로 맞추어 가면서 추가한 비트를 짝수 패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예제를 들어보면요. 문자 A, 알파벳 대문자 A의 이진수 코드는 1, 0000, 001 이렇게 7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7개의 코드가 혹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하나 추가하는데요. 페리티 비트는 짝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이 지금 현재 2개 짝수가 있기 때문에 1을 추가하지 않고 0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문자 A의 이진스 코드를 만들면 값은 자, 1, 000, 0010 이것이 바로 알파벳 A의 이진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리티 비트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페리티 비트는 오직 하나의 비트에서 하나의 카드에서 오류가 날 때만 이것을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만약에 2개 이상의 카드가 한 번에 바뀌게 된다면 오류를 검출하더라도 정정을 할 수가 없거나 혹은 아예 오류를 검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2개의 카드가 한 번에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세로 줄에는 2개의 줄이 동시에 이제 홀수로 바뀌었네요. 여기도 지금 5개, 4개에서 5개로 바뀌어서 홀수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로줄은 4개, 가로줄은 4개로 원래는 2개였다가 4개로 바뀌었는데 어차피 2개의 짝수에서 4개 짝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건 알지만 어디에서 오류가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4개의 카드가 한 번에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가로와 세로 모든 줄에 검은색의 카드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거를 오류라고 검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가 다른 상대편 컴퓨터에 가더라도 이것은 컴퓨터가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에 표시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어떤 블루 스크린이라던가 혹은 그림이 깨진다거나 동영상이 끊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고 이런 돈 거래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그 순환 중복 검사라던가 검사합 방법이라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런 많은 오류가 나는 것을 이제 보완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 페리티 비트를 통해서 컴퓨터 데이터, 이진수 데이터에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검출해내는지, 그리고 오류가 난 것을 어떻게 정정해내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도 이미 이런 오류를 검출하는 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을 팔거나 혹은 뭐 우리가 뭐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도 이 계산을 잘못할 때가 있고 또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다른 사람이 위조를 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 그런 위변조 방지하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 번호인데요. 주민등록번호는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둘리에 우리 아기 공룡 둘리의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경기도 부천시장이 이렇게
둘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위에는 생년월일이 있고요. 83년 4월 22일. 아마 만화가 처음 출간한 날짜일 겁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있는데요. 자, 이 뒷자리 볼게요. 아래쪽을 보시면 처음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첫째 자리는 남자, 여자, 그리고 연도를 구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이 있고 맨 마지막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마지막 번호는 바로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증 코드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12자리 숫자에 이렇게 곱하고 나와서 계산식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0이 나왔네요. 만약에 이 뒷자리가 0이 아니고 1이라던가 2라던가 혹은 뒷자리가 0이지만 앞에 자리 숫자를 하나를 4월 22일인데 4월 23일로 바꿨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검증 코드와 실제 이 데이터 검사 계산에서 나온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한 거다, 변조된 거다, 혹은 잘못 읽혀진 거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부모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알려주시면 부모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있는 거는 왼쪽 화면에 보면 이런 바코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바코드들 모두 책에 있는 바코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라던가 혹은 참고서, 소설책, 만화책은 모두 뒷면에 이런 ISBN이라는 국제 도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13자리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3자리의 숫자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의 숫자가 바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을 팔 때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할 때 제목이라던가 이런 게 헷갈리거나 혹은 하다면 이 13자리 코드만 서점에 알려주면 이 도서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자리의 코드를 여러분이 불러주다가 숫자가 하나가 잘못됐다 이러면 바로 계산한 검증 코드와 이 뒷자리의 체크 기호가 다르게 되면 바로 위조 혹은 잘못된 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오류가 생기더라도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에 가게 되면 살 수 있는 과자, 음료수, 장난감 이런 거에도 모두 상품 코드라는 게 상품 바코드가 붙어 있고요. 이 상품 바코드에 상단은 우유가 있네요. 우유에 이 코드의 맨 마지막 자리, 콜라의 맨 마지막 자리는 똑같이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증 코드를 계산하는 건 앞에 있는 12자리 숫자들을 곱하고 더하고 해서 나오는 값이고요. 이걸 통해서 편의점에서는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제품을 가격을 계산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바코드 스캐너가 제품을 잘못 읽거나 혹은 제품에 저런 바코드가 지워져 있어서 잘 안 찍히는 가격이 이상하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컴퓨터 데이터는 다양한 이유로 있죠. 물리적 충격이나 전파 운송이나 번개나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페리티 비트란 이 원본 데이터에 비트를 추가해서
카드를 추가해서 원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확인했던 2차원 페리티 비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한 장의 카드, 그러니까 1비트의 오류는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지만 2장 이상의 오류는 검출할 수 있어도 정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요. 4개 이상의 비트가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아예 오류를 검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민등록번호나 책에 있는 바코드나 우리가 먹는 뭐 상품의 바코드에는 모두 위변조를 방지하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검증 코드가 맨 뒷자리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질문,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와서 질문 답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말고도 헬로소프트에는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라던가 책이라던가 혹은 이런 강의라던가 그리고 로봇을 실제로 만든 예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와서 많은 자료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